준영은 주차되어 있는 여 회장의 차를 못으로 긁고 간다. 이를 목격한 윤기는 준영을 잡고 여 회장은 지선우 선생 아들이라며 준영을 그냥 보내주라 한다. 여 회장과 윤기의 첫 만남이다. 이를 인연으로 두른 식사 자리를 갖고 여 회장은 지선우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윤기에게 선우와 태호의 남은 불씨를 태워버려야 한다며 같이 조력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윤기는 지선우 선생에게 사적인 감정은 없으며 그저 상담저로서의 관심이라고 한다. 인규에게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듯한 태호는 분노에 휩싸이고 선우를 찾아간다. 그때 선우는 자신의 행복했던 생활을 담은 웨딩 리마인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이를 태호에게 들킨다. 태호는 선우에게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냐면서 너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내 인생은 완벽할 것 같다고 한다. 너와 있을 때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던 태호는 이제 사라지고 선우가 없어져야 완벽하다고 하는 태호이다. 난임 치료를 위해 설명숙을 찾은 예림과 재혁. 진료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늦게 출근한 선우의 모습을 보고 설명숙은 어젯밤에 한잔하여서 늦은 거냐며 선우를 까내린다. 몸이 안 좋아서 늦었다는 선우에게 원장은 힘들면 말하라 하고 김윤기 선생과 여병규 회장이 사적으로 아는 사이인지 선우에게 물어본다. 선우는 윤기가 부원장 자리를 탐내고 있는지 떠본다. 윤기는 부회장 자리 관심 없다고 한다. 난임 검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예림. 혹시나 아이가 안 생기더라도 노력하는 재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재혁이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예림의 핸드폰에 재혁과 조이의 하룻밤 보낸 사진이 도착하고 이에 예림은 충격을 받는다. 인규가 고산시에 다시 나타나 현서가 걱정된 선우는 현서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고 선우는 현서에게 가기 위해 진료 시간을 미룬 후 외출을 하게 된다. 외출하는 선우를 보고 원장은 여자들은 공가사를 구분 못한다며 선우를 비난하고 설명숙은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예림의 난임 검사 순서이지만 병원에 예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엄마 마사지를 받으러 온 다경. 호텔에서 현서와 선우가 만나는 것을 본다. 현서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도움을 주고 싶은 선우는 현서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 하지만 현서는 선우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거절한다. 병원으로 돌아온 선우는 넋이 나가 병원을 나간 예림을 보고 예림이 난임 검사를 받지 않고 사라진 사실을 알고 예림을 걱정한다. 현서를 지정 마사지사로 지정한 다경. 선우를 만나는 현서를 보고 아직 지선우에게 나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을 하느냐 묻는다. 이에 현서는 결혼한 다경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며 한번 바람핀 남자는 또 바람핀다라며 다경을 자각시킨다. 노을은 준영이 물건 훔치는 행동이 밝혀지면 이혼한 집안 아이들이 다 그렇다며 준영이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비난을 듣는다며 준영에게 그만하라고 충고한다. 노을을 좋아하는 해강은 준영이에게 노을이랑 잘되게 도와주라고 한다. 제니야 놀아주며 다경을 기다리는 태호. 띵동 소리가 들리고 태호의 집에 찾아온 인규를 보게 된다. 빨리 돈을 달라는 인규와 집으로 오고 있다는 다경이 인규와 만나게 될까 불안한 태호는 일단 가고 내일 이야기하라며 인규를 돌려보낸다. 다경은 집 앞에서 인규를 보게 되고 누구인지 태호에게 물으니 신문 구독하라고 온 사람이라 태호는 둘러댄다. 다경이네 식구와 식사 중인 태호. 다경이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제니를 도맡아 돌보는 모습을 보이고 효정은 그런 사이의 모습에 참 자상하다고 칭찬한다. 지선우와 태호가 교류함을 아는지 여병규는 다경에게 그런 모습들이 신경 쓰이지 않느냐 묻고 다경은 고산시에 내려오면서 이미 그 정도는 예상했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여병규는 다경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는 아빠의 말 기억하느냐며 다경에게 묻는다. 이 실장에게 몰래 돈을 준비하라는 태호. 다경은 태호의 생각이 궁금하고 바람핀 사람은 또 그런다고 하던데 묻는 다경에게 태호는 너랑 나 바람핀 거 아니다. 사랑이라며 변하지 않을 거다. 다경을 다독인다. 하지만 결혼 후 더 불안해진 다경이다. 부원장직을 윤기에게 넘기라는 원장. 이에 여병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였는지 물어보고 여 회장의 정기적 1억 후원 소식을 듣는다. 원장 방을 나오며 마주친 윤기에게 부원장 자리 된 거 축하한다고 하는 선우. 윤기는 이에 대해 의아해한다.
설명숙은 믿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다며 선우에게 윤기가 배신했다며 속을 긁는다. 여병규를 찾아간 선우. 병원 인사에 관여하는 건 월권 행사라며 여병규를 비난하자 여병규는 선우에게 고산시를 떠나라고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하니 병규는 나에게 넘지 못할 선은 없다 한다. 선우는 그랬다면 딸 다경이 이태우를 멀리하게 했어야지 맞지 않다 하고 여병규는 방해되는 건 없애겠다. 선우에게 순순히 고산시를 떠나라고 한다. 병규를 보고 나온 골프 연습장에서 마주친 원장 사모는 선우에게 병원 일은 병원에서만 하라며 자신의 남편을 불러내서 구설에 말리게 하지 말라고 선우에게 말한다. 총 4천만 원의 돈을 인출한 태호. 이 모든 걸 여병규는 알고 있다. 예림이 연락도 없이 병원에서 사라진 이유가 조이와 재혁의 하룻밤 사진을 예림이 보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재혁은 조이를 찾아가지만 조이는 이미 사라졌다. 이 모든 게 태호의 계획이었다. 바에서 나오는 재혁을 지켜보던 태호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놓은 덫에 재혁이 걸려들었으며 나를 원망하지 말라며 결국은 네가 개새끼라 이런 사단이 난 거라고 한다. 선우는 윤기의 집을 찾아가 여회장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묻는다. 윤기는 여회장이 부탁을 하게 상담해 준 거라고 하고 이 모든 건 선우를 지키기 위해 여회장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 한 행동이며 본인은 부원장 자리에 정말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윤기를 오해하는 선우는 윤기에게 의사도 뭣도 아니라며 준영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화가 난 예림은 재혁의 물건을 집 밖으로 빼고 웨딩 반지까지 던지며 이혼 서류를 회사로 보내겠다며 재혁을 집에서 쫓아낸다. 재혁은 지선우에게 이 모든 게 이태우의 계략이며 그 새끼 돌았다며 지선우에게 나처럼 당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다. 쉬는 날이라며 현서의 집 앞에 찾아온 인규는 현서를 데리고 가서 결혼 반지라며 강제로 반지를 맞춰버리고 비싼 반지를 아무렇지 않게 사는 인규를 보고 이태우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지 떠본 후 선우에게 일을 알린다. 최 회장 아내는 선우에게 예림네가 이혼하게 된 소식을 전하고 이에 선우는 예림을 찾아간다. 2년 전 이미 끝난 사이였지만 그동안 재혁을 붙잡은 건 사랑이 아닌 옥이었고 집착이었다는 예림에게 선우는 괜히 자신의 일에 예림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미안하다. 예림은 선우에게 이태우에게 벗어나라며 선우의 행동도 집착이며 이태우가 복수를 하던 말던 신경 쓰지 말라 한다. 끊어진 부부 사이로 이를 붙잡고 겉껍데기만 부여잡고 사는 것도 헤어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엮이는 것도 알 수 없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선우에게 자기가 볼 때에는 선우나 태호나 똑같다고 일침을 가한다. 인규의 집을 찾아간 선우는 인규를 걱정해 준 척하며 인규에게 이태호가 시켜서 그런 거다 자백받으려 하지만 이도 실패한다. 몰래 녹음을 하려던 걸 인규에게 들키고 이를 뺏기면 실랑이를 하다 선우는 쓰러지게 되고 인규는 죽여버리기 전에 꺼지라며 선우를 쫓아낸다. 선우는 하나 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확인하지만 결정적인 말을 듣지 못해 증거 확보에는 실패한다. 인규에게 벗어나도록 현서를 도망가도록 돕는 선우. 이에 인규는 현서가 도망간 것을 눈치채고 버스터미널로 가서 현서를 찾지만 못 찾고 태우에게 전화를 걸어 지선우가 현서를 빼돌렸다며 선우에게 다 불어버리겠다며 태우를 협박하고 돈을 더 가지고 고산역으로 오라고 한다. 고산역에 있는 인규를 죽여버리겠다며 화가 나서 가는 태우를 목격한 김윤기. 아는 언니가 있는 울산으로 떠나겠다는 현서를 살뜰히 챙기고 지선우는 헤어지기 전 자신의 목도리를 현서에게 둘러준다. 차로 돌아온 지선우. 그 시각 인규는 현서를 찾아 고산역으로 왔다. 기차를 타러 내려갔다 현서를 찾는 인규를 보고 현서는 다급히 엘리베이터로 몸을 숨기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 인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손을 내밀고 결국 현서를 잡게 된다. 차에 두고 간 돈봉투를 현서에게 다시 주러 온 선우는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그 순간 현서의 가방이 눈에 들어온다. 현서에게 전화를 걸지만 현서는 받지 않는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곳으로 간 선우. 누군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선우가 현서에게 둘러준 목도리를 발견한다.
피가 잔뜩 묻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목도리를 보고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이 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